로마네 꽁티가 나오는 와인은 부르고뉴 지역인데 이 부르고뉴 지역에서 이 로마네 꽁티가 최고 등급의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그랑크리라 그래요. 근데 그 그랑크리아는 밭 등급, 그랑크리아는 최고의 그 밭에 대한 호칭을 받았을 때는 1.8 헥타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고 등급이야라는 걸로 가요.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욱 교수와 술이라면 사조금을 쓰는 애주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욱 교수의 술자리 입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인인데 와인 가격은 진짜 말도 안 돼. 제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싼 거는 싸고 뭐 G7 같은 거 제가 좋아하지만 비싼 거는 뭐 이름도 어려운 거. 그래서 우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 뭘까요? 일단 제일 비싸다는 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합의를 봐서 구매를 했다. 증거가 있어야죠. 네, 그렇죠. 결제가 되고 체결이 돼야지만 이 가격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호가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봤었을 때에 현존하는 가장 최고가 가격은 로마네 꽁티 1945년산 와인이 2018년 뉴욕 경매에서 55만 8천 달러 당시 비용으로 약 6억 3천만 원에 낙찰된 거예요.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비싼 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5년이면은 지금으로서 한 80년 전에 만들어진 거네. 대략. 우리나라 해방됐을 때. 와. 아 이거 뭔가 좀 땡기는데요. 해방 와인이네. 네, 해방 와인이네. 사주세요. 아 고민 좀 해볼게요. 고민 좀 해볼게. 얘가 근데 보통 와인이 몇 리터죠? 7억 와인이 그쵸. 그러면은 야 그럼 100에 한 1,000만 원이네. 1 밀리리터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와 미쳤다. 왜 비싼 거야 도대체 이게? 일단은 왜 비싸냐? 모든 가격은 이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하잖아요. 얘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 인간의 노동이 얼마 들어갔다. 이것도 실은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지만 실은 그거보다는 공급과 수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로마네 꽁티가 보통 때는 한 6천 명 정도 만들다가 이때에 800병밖에 안 만들었어요. 800 왜? 왜 800병?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얘네들? 그 밭을 갈아엎었어요. 왜요? 왜 밭을 갈아엎었느냐? 프랑스 토종 포도가 병충해에 약해요. 근데 어디 병충해에 약하냐? 미국에서 날라온 필록셀라라는 그 해충에 약하단 말이에요. 미국 놈들한테 당했네. 그렇죠. 미국 해충들한테 당했지. 야.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없애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포도밭을 갈고 나무를 다 바꿔버립니다. 나무를 바꿔버리는데 어떤 나무를 바꿔버리냐? 미국 포도나무에서 접목한 포도를 갖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미국에서 넘어온 박테리아니까 박테리아 해충. 해충이니까 버틸 수 있게 접목해서 만든 거네. 그렇죠. 그 접목을 하지 않은 미국 포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포도나무 전혀 적용되지 않은 마지막 로마네 꽁티의 와인이 바로 요 1945년산 조금 남았던 걸로 만든 거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밭이 이렇게 있으면 일부 밭만 좀 남겨놓은 것 같아요. 나머지 밭은 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 미국 포도와 접목한 걸로 재배를 시작했던 거죠. 그럼 보통 이 로마네 꽁티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10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1,000만 원이면 샀어요. 비싸네 그래도. 자차 비싸네. 지금 얼마냐?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예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올랐대?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징이 이 로마네 꽁티가 밭 이름이거든요. 네. 밭 이름인데 이게 크기가 1.8 헥타르예요.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1.8 헥타르면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2개 될까 말까. 왜 그렇게밖에 안 더 늘려도 되잖아요. 얘 돈 많이 버는데. 아, 그렇죠. 늘릴 수가 없어요. 왜? 늘릴 수가 없냐? 이 로마네 꽁티가 나오는 와인은 부르고뉴 지역인데 이 부르고뉴 지역에서 이 로마네 꽁티가 최고 등급의 밭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그랑크리라 그래요. 근데 그 그랑크리아는 밭 등급, 그랑크리아는 최고의 그 밭에 대한 호칭을 받았을 때는 1.8 헥타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고 등급이야라는 걸로 가요.
아, 더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널릴 수가 없어요. 그 농장에다 주는 게 아니고 그 땅에다 주는 거야. 땅에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또 받으면 되잖아요. 또 다른 땅에다 해가지고 또 받으면 되는 거야. 다른 땅은 또 다른 땅 밭에 이름이 있어요. 아, 로마니 그러니까 공대가 기업끼리 아니라 합병해서 이름을 바꿔서 그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마니 꽁띠라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농가에서 밭이 있는데 또 다른 뭐 제2 밭을 만들 수도 없다는 거네요. 없어요. 굳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만 생산하느냐? 딱 6,000병만 생산하는 거예요. 6,000병만. 아, 딱 정해져 있네. 근데 6,000병이 정말 수요가 많아지면 왜 벤츠, BMW 이런 것들은 수요가 많으니까 막 찍어내서 전 세계에다 팔잖아요. 그쵸. 뒤에는 1.8헥타르밖에 공장을 증축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나오는 포도 맨날 똑같고 하니까 이 이상으로 만들 수 없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실은. 예. 정말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와인을 가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6,000병밖에 안 나와. 그리고 영원히 이 6,000병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계속 가격이 오르겠네.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맛의 문제는 둘째 치고 뭐 맛 자체도 뭐 당연히 훌륭하고 그렇죠. 당연히 이곳 자체의 맛이 고급 와인 산지 중에서도 최고의 그 포도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격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수요가 공급을 1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 가격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최근에 좀 논란이 된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 비트코인. 비트코인하고 뭐가 닮았냐면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게 그 가장 큰 장점이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탈중앙화. 그 탈중앙화, 그렇죠? 뭐 은행이나 뭐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장부에 다 이 거래 내역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 돈을 잃어버리더라도 잃어버리지 않게끔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30년 전에 봤던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다카시가 다르죠. 그렇죠. 천지 차이잖아요. 거의 30년 전에 100만 원은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치킨 하나에 맥주 2개 사면 10,000원이면 됐어. 네, 지금 3만 원이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은 계속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을 더 이상 못해. 아, 맞아. 반감기 있다고 뭐 얘기. 그렇죠. 정해져 있는 그 화폐 발행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발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 자체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꽁띠 로마니 꽁띠처럼 한계가 있으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의 한계가 있고 공급의 한계가 있고. 근데 그 공급의 한계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건 수제야. 이거는 내가 뭐 하루에 하나밖에 안 만들어. 근데 그 사람 노력하면 2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금 퀄리티 떨어지면 3개도 만들 수 있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가격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로마네 꽁티나 비트코인은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 없겠다 생각을 하니까 물리적으로 수요가 공급 이상이겠다. 반대로 공급이 늘 어떤 상황에서도 늘어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그럼 뭐 이렇게 궁금한 게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얘기 나왔긴 했지만 로마니 꽁띠도 이제 좀 돈이 되면 사서 쟁겨놓으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를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러면 이런 와인들은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눕혀서 보관하면은 기본적으로 눕혀서 보관한다고 들었는데? 눕혀서 보관하죠. 눕혀서 최고급 와인셀러 안에 넣어놔야죠. 근데 얘가 그러면 코르크랑 닿으면서 얘가 좀 증발하잖아요. 그래 눕혀놓으면은 코르크의 수분이 들어가면서 살짝 팽창하면서 최대한 그 이물질이라든지 또는 증발하든 이런 것들을 많이 막아줍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겠죠.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거의 50년 전, 60년 전 와인을 맛봤을 때는 식초가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런 거 아까 뭐 45년 산 이걸 보관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그때 뭐 냉장고도 많이 없었을 거고 그러면 맛이 맛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그러면 그냥 궁금한 게 내가 이제 좋은 술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뭐 약간 좀 투자를 위해서 샀는데 보관하려면 와인셀러에 넣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와인 뱅크들이 있어가지고 뱅크? 예, 그런 걸 또 보관해 주는 데도 있어요. 해외에서는. 아, 의뢰해서 맡기고 네네네. 보험 그러면 들어가고? 네네 그런 거죠. 오, 그러면서 좋다. 그러면은 완벽한 시설 안에서 완벽한 그 기온, 완벽한 환경 속에서 이를 잘 숙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현재로까지. 사업 한번 해볼까? 네. 괜찮은데? 뭐 괜찮을 수도 있죠. 예. 그런 게 있구나. 뭐 개인적으로 좀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 와이너리에서는 자신들의 와인을 이렇게 동굴 안에 저장해 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그게 약간 투자로서는 좀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개인 간의 주류 거래는 불법이잖아요. 아, 내가 로마네 콩에서 1,000만 원에 샀는데 10년에 4천만 원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4천만 원에 정식으로 팔 수 없다 보니까 애매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거를 들고 해외 나가서 팔면 그것도 안 되는구나. 뭐 누군가 원하면 해외 가서 팔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좀 복잡하죠. 그러네요. 예, 복잡하죠. 복잡하고 또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또 법리적 검토도 필요한 것이고. 그냥 저는 마시겠습니다. 음. 마셔야지 뭐. 근데 사놨는데 얘가 1,000만 원짜리 4천만 원이 됐어. 그 자체로 뿌듯하긴 하지. 짜릿한 거예요. 마셔야지. 짜릿한 거야. 짜릿한 자, 거고. 오늘은 네. 진짜 세계에서 제일 비싼 로마네 꽁띠라는 와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결과적으로 최고가 와인들 또는 비싼 와인들은요 맛은 가격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정비례. 비례는 어느 정도 해요. 정비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정비례하냐? 뭐가 정비례하냐? 사람들의 반응이 정비례한다. 반응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와인 가져간 것과 100만 원짜리 와인 가져간 것과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의 수가 달라요. 그렇겠지. 10만 원짜리 뭐 5만 원짜리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100만 원짜리 우와.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맛보다는 맛은 정비례 안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정비례한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채널이 유명해져가지고 로마네 꽁띠에서 좀 투어 한번 해보고 싶다. 거기 그 우리 투어 시음하는 거. 시음하는 거 말고 한번 와인을 불러줘야지. 그러니까 그 로마네 꽁띠 가가지고 로멀 걔네 그거 해주나? 일단 안 해주긴 하는데 안 해주긴 하는데 뭐 될 수도 있죠. 해주겠다 뭐. 언젠가. 참고로 저는 다녀왔는데 맛있다. 네, 되게 아름답고 드셨어요? 귀여운. 아니요. 아니 거기서는 안 줬죠. 거기서 안 줬고? 네, 다른 데서는 기회에 대해서 한번 살짝 맛을 보고 봤는데 뭐 맛보고 싶다. 근데 어쨌든 와이너리도 굉장히 아기자기합니다. 밭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가고 싶다. 좋아요, 알림,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맞습니다.